8시간 동안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누군가들은 30분 만에 끝낸다. 이게 과장이 된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나는 챗GPT랑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AI 잘 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를 자꾸 AI에게 대행을 시키는 결로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워크는 실제로 결과물을 줘요. 아. 뭐 PPT를 만들어 준다던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준다던가. 두 분은 그럼 거의 맥스를 쓰고 있는 건가요? 저는 네. 한 달에 AI 요금제 한 130만 원씩. 제 주변에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개인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AI 에이전트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 내가 해야 되는 실행을 대신해 주면서 마포까지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운전을 핸들을 잡지 않아도 그쪽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심지어 네. 내가 이제 나 자고 있는 동안 차 100대를 렌트해 갖고 너가 그 100대로 택시 영업까지 굴려놔 봐. 걔네들이 이제 알아서 일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겠죠. 요즘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만 쓰면 그것도 이미 뒤처진 거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그냥 쓰는 사람과 AI를 진짜 부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협이라고 하고요. 두 번의 AI 사업을 거쳐 현재는 위커밋에서 FDE 그리고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담이라고 하고요. AI 관련 기업 강의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8년째 강의하고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AI 관련된 박사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또 AI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점 굉장히 많았거든요. 두 분의 AI를 되게 많이 그 생활 속에서도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은 또 오는 길에 혹시 AI랑 뭐 얘기 나누는 게 있으실까요? 제 AI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일을 시키고 오셨나요? 이번 주까지, 다음 네. 주까지 만들어야 되는 앱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앱의 이제 초반 개발을 잡는 게 한 6시간짜리 돌아가는 게 있어서 네. 그게 지금도 이제 시켜놓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렇군요. 저도 AI 이제 네. 돌아가고 있긴 한데 저는 그거 말고 좀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 챗GPT한테 저는 이제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향수 목록이 좀 많아요, 향수가. 그거 다 넣어놓고 오늘 날씨랑 그다음에 분위기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맞는 향수 추천해달라고 해서 네. 그거를 추천받아서 뿌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혹시 오늘 추천받은 향수는 어떤 건지 이거 향수- 살짝 이렇게 공개해 주셔도 그 향수가 해주시나요? 아쿠아디 파르마에 있는 향수인데 네. 약간 이제 레몬이랑 샹그리아 같은 향 나는 여름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추천해줘가지고 네. 오랜만에 뿌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네,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이 오늘 많이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알고 있는 거 다 뿌리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가서 AI를 잘 쓰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격차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그 격차가 생기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네.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누군가가 8시간 동안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누군가들은 30분 만에 끝낸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장이 된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어느 조직은 12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어느 조직은 1시간 만에 끝내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들은 그냥 컴퓨터 쓰는 사람, 컴퓨터 쓰지 않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복리로 쌓여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차이가 사실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에서도 나지만 그냥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인류가 지금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면 막 아이들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전 컴퓨터학과 전공을 네. 하고 학교에 있으니까 지금 뭐 이제 컴퓨터과가 미래가 유망하냐 하면서 이제 AI를 얼마나 쓰는지 쓰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좋은 AI 모델로 내가 공부만 잘해도 혼자 성장 곡선을 엄청 올릴 수 있어서 예를 들면 그분의 아이는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이제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빠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좀 나름의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열려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이 뭔가 본인의 니즈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도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찾아보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냥 챗GPT 물어보면 뭐 대학 수학이나 대학원 수학에 나오는 논문 내용들도 나오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본인의 지식의 지평을 엄청 늘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 아니면 써본 사람은 이제 생각에 약간 지평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좀 많이 늘릴 수 있다.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제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복리로 쌓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은 뭐 다 진짜 똑같은 건데 단순한 도구를 뭐 잘 쓴다 안 쓴다 보다는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도 바뀔 수도 있고 진짜 길게 보면은 진짜 라이프 자체도 바뀔 수 있어서 좀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네, 더 큰 격차가 더 생길 그거,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AI를 잘 활용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연봉이나 네네네. 아니면 또 기업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에 어떤 매출에도 되게 영향이 크겠네요. 맞아요. 영향이 네. 엄청 크죠.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본 사례인데 네. 원래 50명이던 회사가 1년을 거쳐 2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줄었는데 2명이 50명 있었을 때보다 영업이익을 더 잘 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고정비가 확 또 줄어들고 그쵸, 그쵸. 거기다가 또 AI를 활용해가지고 그쵸. 훨씬 더 이제 매출을 높인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줄어야 된다는 아닌데 네. 줄어든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 45명인데 9명으로 줄어들으셨던 사례도 있고 근데 더 매출이 더 증가한 사례도 있고 그러면 두 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 중에 와 여기는 진짜 잘 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많이 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가 보이는데 약간 전사 단위로 좀 AX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 DX 때는 네. 그때 처음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DX를 거치면서 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뭐 해보고 도입해보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네.를 거쳤는데 AX가 오니까 이건 할 건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아예 전사 직원들을 되게 딥한 기술 교육까지 전부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사적으로? 네. 담당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개념인데 이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물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되게 어렵게 막 직접 뭐 코딩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전사 직원들한테 직접 효동 시키는 것까지 다 시키거든요. 물론 이게 뭐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네.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뭐 하는 일이 영업인데 네. 그런 사람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내부에 돌아가는 구조나 이런 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도 좀 글로벌 프론티어를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건 이제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지 없어. 일단 다 해가지고 인증평가 다 시키고 인사고과 반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심한 회사들은 네. 아예 인센티브를 등급으로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AI 역량 평가 1년 동안 해서 그거 최종조 해가지고 이제 A, B, C, S까지 해가지고 S는 얼마, 뭐 C는 얼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그걸로 결정하고 뭐 분기나 반기마다 재평가 해가지고 뭐 또 성과 내면 더 주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는 뭐 연봉 테이블이 이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어도 네.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좀 활용해서 역량들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사안에 AX를 좀 빨리빨리 올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시간 줄이든다거나 네.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네. 가는 거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런 걸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네. 이렇게 어떤 비전문가, AI 비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챗GPT 말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라라고 좀 추천해 보고 싶은 그런 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는 이런 소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챗GPT랑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AI 잘 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신 상태이신 분들한테는 단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클로드 코드를 맥스 요금제를 결제해서 한 번만 딱 일주일만이라도 그 사용량을 가득 써보기. 이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200불짜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100불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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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200불짜리도 있고. 맞아요. 네. 한 번만. 한 번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한 번, 그러니까 100불이면은 한 15만 원 되잖아요. 근데 네. 매달 15만 원을 계속 AI한테 써야 되느냐는 아니라고 보고 한두 달만이라도 이거를 가득 써보는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한두 달 안 써도 되니까 딱 구매하고 3일만 가득 써봐도 저는 한 달 구독료에 만큼의 교육료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얘가 똑똑해졌지? 얼마나 어려운 것까지 해낼 수 있지? 같은 부분을 깊숙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달은 그렇게 비싼 요금제를 한번 시도해 봐라. 한 달만? 한 달만.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그럼 거의 맥스를 쓰고 있는 건가요? 각 그 AI 도구들을 다. 네, 저는 네. 한 달에 AI 요금제 한 130만 원씩. 엄청 나오시네. 저는 이제 강사이다 보니까 또 더 그런 네, 그래서 필요하죠. 모든 요금제를 다 써봐야 네.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가능한 건 다 최대 요금제를 쓰고 최대 요금제 그래서 이제 쓰시고. 그 주요 3, 4거 이제 최대 요금제 다 쓰고 네. 있고 뭐 퍼플렉시티, 마누스 뭐 이렇게 뭐 되게 많거든요. 어. 커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연간 구독제 해가지고 네. 써서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달러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긴 네. 하는데 1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서 네. 제 주변에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개인이 있습니다. 한 달에 네, AI 네. 토큰비로만 네. 500만 원 내는 개인이 있는데 와. 그분이 이제 네. 그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도 저한테 좀 충격을 줬었던 게 한 달에 개인이 밥 먹고 사는 고정비보다 그 정도로 많은 토큰을 쓰게 되면은 개인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진다 네. 라는 이야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야, 하기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또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게 맞아요. 나오면 이것도 써보고 싶고 또 맞아요. 너무 잘 또 활용하시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200불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 별로 그죠. 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아무 초보자가 아무래도 사용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괜히 이렇게 돈만 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네, 되고. 네. 근데 일단 근데 시도해 봤다라는 건 저한테도 의미 네. 있는 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걸 좀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제를 하면 더 좋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 사실 정말 툴들 너무 좋은 툴 많잖아요. 이 툴의 이 기능은 진짜 한번 써보셔라. 너무 좋다라고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툴이 있어요. 저는 짧게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비개발자다 네. 하시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시라. 근데 나는 사진이랑 네. 사진을 다뤄야 할 일이 많다. 나는 GPT 사진 생성도 해야 된다. 하면은 GPT 프로 요금제 쓰시고, 근데 나는 아예 그 사진이랑 영상만 다룬다 라고 하면은 힉스필드라는 영상 창작용 서비스가 있는데 힉스필드를 추천을 드리고,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이제 저는 보이스, 말로 시키는 거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AI를 쓰건 마이크 켜고 한 1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는 보이스 덤프라는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클로드의 코워크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챗GPT도 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웹에 들어가면 생겼거든요, 옆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 이렇게 있고 옆에 워크 탭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워크를 클릭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약간 이제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채팅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이 채팅이 넘어가서 내가 뭔가 시키면 얘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자꾸 AI에게 대행을 시키는 결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워크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나온 서비스라서 이제는 혹시 AI가 이런 것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엔 채팅을 넣으면 텍스트가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말잖아요. 네. 근데 워크는 실제로 결과물을 줘요. 뭐 PPT를 만들어 준다던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준다던가 뭔가 정리해서 준다던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준다던가 네. 아니면 실제로 뭐 캘린더에 뭐 일정을 등록해 준다던가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아 이제 AI가 왜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얘로 대체를 시키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 네. 뭐 어떤 유료 요금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되나 하고 그냥 엔터 쳐보고 하면 아 신기하다. 이런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네. 정말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 AI 에이전트란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일반 챗봇과 비교해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짧게 이야기하자면 쉽게 얘기해주세요. 짧게 쉽게 네, 이야기하자면 자율자동차, 자율주행차로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했을 네. 때 원래는 사람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듣더라도 거기까지 직접 핸들을 움직여서 직접 가야 했잖아요.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실행을 대신 해주면서 뭐 어디까지 가고 싶어, 마포까지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운전을 핸들을 잡지 않아도 그쪽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심지어 네. 내가 이제 나 자고 있는 동안 차 100대를 렌트해갖고 너가 그 100대로 택시 영업까지 굴려놔봐 라고 명령을 해도 걔네들이 이제 알아서 일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또 그 클로드 코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름만 들으면은 뭔가 네. 개발자들을 위한 뭐 아, 프로그램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네네. 들기도 한데 네네네. 어떤 건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클로드 코드가 모두에게 되게 큰 변화인 게 이게 이제 이름은 참 말씀하신 대로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네. 그 코드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코드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저희는 컴퓨터라는 기계를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아무래도 만들어진 게 010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워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했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거 사용해서 뭔가 뚝딱뚝 하는 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사람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코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딩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다가 AI가 코딩을 너무 잘 쓰게 돼서 지금은 이제 AI한테 뭔가를 시키면 AI가 코드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드를 AI가 쓰는 거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예전에는 이제 저처럼 개발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코딩을 했죠. 네. 이제 코드를 AI한테 시킬 수 있게 되면서 클로드가 이제 코딩을 AI가 잘하니까 그럼 코딩만 따로 잘할 수 있는 AI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클로드 코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코드는 AI랑 컴퓨터가 서로 이제 뭔가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AI한테 일을 시키면 AI가 코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컴퓨터랑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분리가 돼 있었다가 그 중간께 이제 클로드 코어 같은 게 생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치면 옛날에는 정말 텍스트만 나왔다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뭘 자꾸 해요. 중간에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다 코드를 쓰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전면으로 드러내서 코드를 우리가 작업하는 거를 좀 더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클로드 코드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잘 안 보이고 네. 그냥 채팅으로 쓰는 것처럼 돼 있으면 클로드고 해서 이게 뒷단에서는 사실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이거를 안 보이게 해놓고 일만 잘할 수 있게 결과물 잘 나오게 만드는 거라서 이게 약간 다루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런 AI 비전문가들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하게 코딩을 몰라도 이렇게 잘 맞아요. 몰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핵심은 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들어가고 요금제가 비싸고 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그 지점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게 개발자들을 위한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라 내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함께 해주는 네. 능력의 증폭기다. 비개발자들을 위한 증폭기다. 능력의 증폭기다. 라는 부분을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저처럼 이렇게 정말 그냥 일반인이 만약에 AI 에이전트를 이제 네네.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지 어떤 걸 맡기면 좋을지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내 앞에 클로드 코드가 놓여도 얘한테 뭐 시켜야 되지? 네. 하는 지점에서 막혀요. 즉 그쵸. 네. 내가 얘한테 뭘 시키고 싶은지 자체가 부재한 건데 그럴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잔뜩 넣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데이터 이제 마이크를 켜고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네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갖고 있었던 고민 아니면 이 데이터를 넣은 이유 이런 것들을 마구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1분에서 3분 동안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일을 처리해가 아니라 네. 일단 분석만 해봐. 일단 하면은. 분석만 해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은 그게 막 몇십 기가가 되더라도 네. 또는 간단하게 파일 몇 개라도 네. 다 분석을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나아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분석만 시키기. 일단 분석만 시키는 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먼저 파일 정리랑 폴더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죠,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정리가 AI 활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사무실에 종이로 있던 것들을 DX 때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파일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는 있는데 현재는 사람이 그걸 갖고 사람이 일을 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사람 말고 AI가 대신 일하게 만들고 싶다. 네. 라는 게 목적이니까 AI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AI 친화적인 구조가 일단 그쵸, 첫 번째가 파일 정리와 폴더 정리를 그쵸, 하는 그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폴더와 파일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이제 AI한테 좀 많이 좀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사고력이나 네네네네. 네,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그게 당연히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막 연구들 나오는 것도 뭐 간단하게 보면은 릴스 많이 보면 네. 약간 멍청해진다 이런 얘기는 네. 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걸 되게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네. 뭐든 물어볼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거를 쓸까 안 쓸까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여행을 가본 사람 주변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가서 실제로 얘네 해봤으니까. 좀 그런 것처럼 AI도 되게 많은 인류의 지식을 다 공부를 한 새로운 특이한 개념이라서 이 친구한테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시키더라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과정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설명을 되게 잘 해주는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금방 배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AI를 써보는 것도 네, 뭐 업무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자면 네. 실무 상황과 자녀 교육 이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실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에이전트 8개한테 AI 8개한테 일을 시켜놓고 이제 그 일들을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그냥 이 AI가 시키는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만 써도 되니까 네. 그러면은 얘가 30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30분 동안 그 다음에 얘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 AI를 한테 점령당하지 않는, 네. 지배당하지 않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 관점에서는 AI를 쓰면은 그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포기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한다. 네네. 그릿이라는 것이 길러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나온 거는 네. 있어서 저도 AI 급진주의자로서 아기 때부터 AI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네. 이런 그릿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잘 나눠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부터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3년 후에 네. AI를 잘 활용하는 아.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네. 차이가 생기실 것 같은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AI가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모바일 혁명 때 스마트폰을 안 쓴 사람과 쓴 사람이 물론 없을 것 같지만 3년 동안 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 바뀌었잖아요. 미디어도 바뀌고 그다음에 소셜 관계도 바뀌고 그래서 AI도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라는 새로운 개념이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와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수 추천 같은 되게 정말 일상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료조사나 실제로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일까지 네.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알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가.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앞으로 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전 영역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려면 알고 있어야 돼서 자율주행도 왜 어느 기능까지 되고 어떤 거 문제가 생길지를 알려면 내가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율주행이 대충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좀 더 이해가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랑 좀 친해지면서 쓰든 안 쓰든 결정은 그 뒤에 하는데 일단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AI랑 최대한 많이 경험하시고 AI를 많이 좀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AI가 정말 필요한 모든 곳에 쓰이게 됐을 때 취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AI 최근에 집필했었던 그 AI 격차라는 책을 쓰기 전에 했던 강의의 이름이 클로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빠를 AI 네이티브로 만들겠어요 라는 이름의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무료 강의로 온라인에 풀려 있는데 근데 그 최근에 그 격차라는 단어를 갖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 격차가 결국 지식이나 아니면은 정보의 격차가 아니라 실행의 격차다. 그러니까 그냥 실행의 격차이고 그 적응, 진화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이 AI라는 얘가 이제 되게 잘 쓰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실행해보지 않았고 아직 적응이 덜 된 것 뿐이니까 그저 그냥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서 더 친해지면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부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더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AI 전문가 강협 이사님과 김용담 대표님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